비전. 내 삶과 전혀 상관없는 얘는 얘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비전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실리콘밸리 진짜 좋은 회사들, 이제 잘 나가는 회사들은 이 비전을 쪼개서 프로덕트에 녹여내요. 그게 기준이 돼서 서비스를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아이고 우리 뭐 자다가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비전에서 쪼개서 내려오니까 이게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때 이제 그 서비스를 선택을 하는 거고, 그런 납득이 되면 이제 프로덕트 팀들이 하고 싶어지는 거죠, 일을. 그게 납득이 안 되면 우리가 맨날 하는 퇴사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기가 싫어져. 너무 하기 싫어져. 이제 2주차 과제도 약간 비슷했죠. 맞아요. 네, 1주차 과제 때 되게 컨텍스트를 되게 리스트업을 이렇게 쫙 했다고 치면은 2주차 때는 이제 그것들을 약간 이제 동일한 유형을 가진 컨텍스트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묶어내는 그런 과제가 있었고, 이제 그런 고객들을 어떻게 리텐션을 시킬 것이냐, 이 고객들의 선순환 주기는 어떤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제 그냥 만들어 놓고 한 번 빠져나가면 다시는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과제가 그런 서비스였어요. 상속세 들어본 적도 없죠. 살면서 들을 일이 별로 없는 그 서비스를 한 번 쓰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고객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순환 주기를 만드나. 근데 리텐션을 되게 작게 보면은 나만 바라보게 되면 더 이상 리텐션이 일어나지 않죠. 고객 한 명을 바라보면. 근데 이런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계속 순환 주기를 만들 수 있나라는 얘기를 두 번째 과제로 준 거예요. 여기서도 큰 혼란이 왔을 것 같긴 해요. 그때는 사실 혼란이긴 한데, 일단 그 유형을 정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저희가 나열 콘텍스트 자체를 정말 많이 조사를 했어요. 너무 많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룹을 이제 나눠보자, 유형을 정해보자 했었을 때 저희가 이때에서 7시간 드디어 나왔습니다. 7시간. 이것도 새벽에. 진짜 저 새벽 4시까지 했는데 생각이 나요. 정말 새벽 4시까지 했는데 하면서, 근데 사실 이제 그때 이제 하면서 이제 그 포스트잇은 저희가 태그를 붙였잖아요. 이 유형은 이런 거 같고 이런 거 같고 이런 거 같아 하면서 이제 붙였는데, 사실 그렇게 7시간을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합의가 안 됐어요? 네, 합의되지 않고, 일단 우리 자자.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으니까 일단 자고 다시 얘기하자 해가지고 7시간 회의하고 자고 일어나서 낮에 또 회의했어. 이게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약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왜냐면 이제 막 그 대학생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스토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모으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회사를 오래 다니면 기술적으로 이제 그냥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고 합치시키는 것들이 막 되게 늘어요. 물론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우리 3조 같은 경우에는 열정적인 주니어 기획자분들이 많은 관계로 이게 뭔가 이 유형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낯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퍼널 식으로 정리를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퍼널 방식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이해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해한 내용을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기도 너무 어려웠고,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계속 반복해서 막 좀 혼란을 겪었던 것 같고, 제가 혼란을 겪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이거 그때 과제 보고 똑같은 이런 질문 했었을걸요? 사실 아마 질문을 했던 게, 여기 중간에 한번 시작된 퍼널에서 다른 데로 바뀔 수 있냐를 제가 아마 질문했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여기서 뭔가 이제 이탈을 하는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고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도 했던 것 같아요. 유입을 중간에 하지 않냐, 맞아요, 이런 것도 맞아요. 질문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모든 고객이 저 퍼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저 와중에 이탈을 할 수도 있고 중간에 유입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까진 고려하지 말자 라고 합의를 하고 진행을 했었어요. 리텐션 사이클 선순환 구조, 지금 그림 하나잖아요. 네. 이분들 노션에 가면 이거 똑같은 그림이, 비슷비슷한 그림이 열댓 개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일단 선순환 구조라는 개념도 사실 좀 낯설었었고, 리텐션을 이제 기획을 할 때 리텐션을 크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의 주기 같은 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지라는 것부터가 고민이었고, 강의 때 이거는 이제 나 혼자의 리텐션 말고 지인의 리텐션까지 포함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과제를 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서 강의를 읽는 거예요. 리텐션이 안 일어나지. 상속세가 끝나고 나면 돌아볼 일이 없을 그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론이 이상하게 나니까 다시 회의를 하고 다시 원점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강의를 다시 한번 보고 와보세요, 여러분.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셨어요. 강의를 다시 한번 보고 와보세요, 맞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면은 다시 과제 쪽으로 가가지고 강의를 한 번만 더 보시면 되세요. 라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해서 이제 저희 최종 이게 나온 거예요. 나온 여기까지가 사실 이 조원들은 되게 힘든 시기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실 끝판왕은 3주거든요. 쉬었어요, 이거. 나중에 보니까 쉬었더라고요. 맞아. 이때 레슨앤런 아마 그때부터 시작하셨을 거예요. 저희는 처음부터 했어요. 했어요. 회복. 네. 이분들은 회복까지. 네. 속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저희는. 근데 진짜 레슨런 너무 좋았던 게 각자 얻었던 인사이트를 그 자리에서 또 공유를 할 수 있었고, 좀 아쉬웠던 점을 거기서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회의 때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게 됐어가지고 조금씩 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개선이 많이 됐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을 해보자, 이렇게 개선을 해보자 해가지고 정말 개선이 많이 되는 맞아요. 것도 있었고, 근데 약간 과제를 하면서 되게 느꼈던 게 2주차, 1, 2주차 과제는 그 개선 방법이 맞았어요. 근데 3, 4주차 방법은 그 개선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아무래도 활동이 다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생각 못하고 저희도 약간 그냥 그래, 이거 개선하는 게 맞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다가 또 피곤한 게 되게 많았어요. 이게 스텝이 달랐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맞아요. 조사를 하는 거니까 안에 배경 지식을 넣으라 네. 이만큼 계속 네. 끌어들였고, 이제 3주차가 되면 그거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네.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3주차가 뭐냐면요. 이게 바로 대망의 프로덕트 비전 전환이었어요. 낯설죠. 그러니까 프로덕트 비전이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책들에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해외 책들을 보고 또 무슨 이제 해외에 있는 강의들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쿠팡이나 아니면 토스 아니면 저기 아마존 이런 데서 일하신 분들이 쓴 아티클들을 보면서 더 많이 습득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프로덕트 비전이라고 하는 게 결국 회사의 가치를 크게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뭐 세상에 사람들이 살만한 것들을 다 보여준다라던가 뭐 이런 비전이 있고, 쿠팡의 비전은 쿠팡 없는 세상에서 못 산다라던가 그랬죠. 문 렌트 아시죠? 있어요. 쿠팡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지? 뭐 이런 게 있어요, 비전이. 그러니까 그런 뭔가 우리 서비스가 주는 가치를 정하는 건데, 우리가 모든 회사에 사실 비전을 다 봤어요. 근데 보통 비전을 어떻게 잡냐면 2020년 몇 위, 아니면은 2020년 몇 조 달성, 뭐 이런 거를 보통 그룹사들이 비전으로 세우니까 그걸 어떻게 미션을 시키냐면 그 비전에 있는 돈을 쪼개가지고 계열사들한테 맞추라고 이렇게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막 압박을 막 하고, 아니면 전혀 나랑 상관없는 비전, 내 삶과 전혀 상관없는, 얘는 얘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비전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근데 실리콘밸리 진짜 좋은 회사들, 이제 잘 나가는 회사들은 이 비전을 쪼개서 프로덕트에 녹여내요. 그게 기준이 돼서 서비스를 만들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아이고 우리 뭐 자다가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비전에서 쪼개서 내려오니까 이게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때 이제 그 서비스를 선택을 하는 거고, 그런 납득이 되면 이제 프로덕트 팀들이 하고 싶어지는 거죠, 일을. 그게 납득이 안 되면 우리가 맨날 하는 퇴사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기가 싫어져. 너무 하기 싫어져. 아마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누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해보자, 프로젝트. 대부분 그렇게 하죠. 대부분. 한 번도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일한 서비스의 가치? 비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회사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어디 다니는지 모르니까 이야기 할게요. 저 회사가 어딘지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약간 그런 오너의 그런 이제 오너가 직접 기획을 하는 약간 그런 회사이기
하나인데 그분의 뭐 아이디어나 이런 건 다 좋아요. 좋은데 아무래도 그 아이디어 하나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프로덕트 비전 같은 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피처로 기획을 하게 되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기능만 있어요. 맞아요. 하다 보니까 사실 기획자는 근데 누군가를 또 이제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개발자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분이 말한 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기획을 일단 그림 그려. 그림 그린 다음에 그다음에 기능도 막 나열해. 그래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이거 뭐를 위한 프로덕트야 라면서 이제 그냥 만드는 거죠. 짜맞추기. 아, 그거 진짜 힘든데 짜맞추기. 음. 개발자 나중에 막 물어보잖아요. 왜 해야 되냐고 막 어. 나중에 짜증을 냈대. 할 말이 나중에는 하다가 그냥 대표님 지시사항이에요. 맞아요. 맨날 이렇게 되는 거. 저희 단골 멘트예요. 대표님 지시사항이에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며. 근데 갑자기 이거는 왜 해야 돼? 근데 그것도 중요하대요. 그러면서 약간 저희도 약간 되게 너 그러면은 기획자가 하는 게 뭐야? 약간 그런 말을 되게 탓을하고 나중에 그런 그 서비스가 출시됐었을 때 그 모든 다시 다 기획으로 해요. 야 너네가 이거 중요하다고 해서 이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갔는데 이게 뭐야? 거기 가서 외면당한 거야? 뭐 도대체 너네는 뭐 조사하고 한 거야? 그런 거. 약간 그런 거. 그래서 되게 저도 갑자기 테스라 이야기가 생각나. 아니, 오늘 아침에 이제 기획자들 카톡방 이게 생겨가지고 막 보고 있는데 누가 그런 걸 올리시더라고요. 팀장님이 계시는데 본인이 컨펌한 위치에 버튼을 넣었는데 다음날 와서 버튼 왜 거기다 넣었어? 저희도 자주 그래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그래서 팀장님이 저기 버튼 여기다 넣으라. 내가 그렇게 말했어도 이상한 줄 알았으면 안 넣었어야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그냥 했나요? 그래서 거기 댓글이 너무 웃겼던 게 자신의 과거와 싸우는 팀장님이라고. 그런 분들 많죠. 네. 그래서 여튼 우리가 프로덕트 비전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되게 명확한 회사들이 본인들이 만드는 기능을 저희가 이거에 맞출 수 있는 거죠. 그 역기획 관련된 회의 저번에 방송 나갔던 것도 보면 그 회사의 비전에서부터 이게 옳고 그르고를 따져서 이걸 왜 만들었는지를 추론하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기획을 한다 그러면 프로덕트 비전을 정해야 뭘 기획할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이걸 정해야 된대. 이게 쉽겠어요, 이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거기서 로드맵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쪼개서 뭐부터 만들고 나중에 뭘 만들지. 어렵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으셨네요. 일단 그 비전이라는 개념 자체도 너무 낯설어서 각자 그 비전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고요. 그 미준님께서 예시로 엘리베이터 피치 프레임워크를 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진짜 많이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꾸역꾸역 비전이 나오긴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1차 회의 때, 2차 회의 때라고 하니까 3차 회의 때 뭐 정리를 하셨겠죠? 이게 이제 그 엘리베이터 피치 프레임워크를 보면은 이제 어떤 이제 빈칸들이 있잖아요. 그 빈칸들을 채워넣는 작업을 했는데 고객의 니즈가 뭐야부터가 이제 논의가 됐던 거예요. 저는 니즈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의 목적은 상속세를 신고하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고객들의 중요한 가치는 절세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고객의 니즈도 절세고 가치도 절세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사실 지금도 이걸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고객의 니즈는 목적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달라서 하나하나를 정의하고 이제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지켜보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즈라는 용어에 대한 그것부터가 이제 저희는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기획에서 사실 그래요. 뭐에 대한 뭐 이렇게 기획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런 용어는 이렇게 정의해요 라고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되게 치열하게 그 용어를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는 보면서 되게 뿌듯했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하나의 단어에 대한 의미를 먼저 맞추는 게 맞아요.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저는 이렇게 하면은 자꾸 회사 생각이 오늘 일하다 맞아요. 왔고 오늘도 우리의 그 개발과 우리 팀이 이렇게 같이 이제 다음 분기 준비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만들어내야 되는 범주도 달라지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대화를 한참 하다 보니 거기서 달랐네? 거기를 정의를 다시 해야 돼요. 아, 이게 맞을 거라고 상상하면은 무조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좋은데 그러면은 일단 합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죠. 진짜 어려웠어요. 엘리베이터 피치 프레임워크를 예시로 들어드렸던 건 그냥 무턱대고 비전을 쓰세요 라고 하면은 약간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쓸까봐 그거에서는 쪼갤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 피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를 그냥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먼저 예시로 드렸고 거기서 비전을 이제 문장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제가 미션, 스트래터지, 골, 그 다음에 그 오브젝티브까지 쪼개서 내려갔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브젝티브가 OKR에 있는 그 오브젝티브는 아니었어요. OKR의 오브젝티브는 약간 우리 지금 이 스텝대로라면 미션에 가깝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오브젝티브는 더 낮은 단계였어요. 저희가 수업에서 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정하셨죠? 이제 이렇게. 아, 이거 엘리베이터 피치 프레임워크네요, 이거. 네네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비전을 뽑아냈던 거를 제가 이거 네. 캡처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좀 주니어다 보니까 이제 미주님께서 이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분명히 강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꼭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셨지만 또 저희는 이제 여기 꽂혀가지고 이거를 하는 데만 회의를 몇 번을 했었죠. 다른 데는 이걸 이제 건너뛰고 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제가 결과물을 봤는데 저는 사실 이 순서대로 한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는 맞아요. 거예요. 이게 확실히 빠진 내용이 없어요. 그렇긴 해요. 엘리베이터 피치 프레임워크가 사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거의 한 문장을 만드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되게 한 빵꾸, 이게 빵꾸 돼 있는데 그 빵꾸 하나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했기 때문에 되게 더 많이 좀 약간 같이 의견을 약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엘리베이터 피치 프레임워크 있는데 그거를 다 해서 오른쪽에 그 두 줄의 비전이 나왔던 거예요. 네. 이게 비전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비전이 되게 명확하고 모든 사람이 뭐 10명이 일할 때든 뭐 1000명이 일할 때든 같은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이 비전을 읽었을 때 거기서 뭔가 오해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거를 되게 많은 고민을 가지고 비전을 짜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경영학에서 배우던 그 경영학 비전이랑은 달라요. 왜냐면 프로덕트 레벨로 내려가야 되는 비전이었었기 때문에 이거가 뭔가 전체적으로 가치에 많이 초점이 돼 있어야 됐고 이걸 밑에 미션이나 전략으로 내려가면서 프로덕트화 시켜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전략까지 쪼개져 있네요. 네, 맞아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 그래도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가 만든 상속세 웹 서비스는 어떤 비전, 미션 전략이 있었는지 이 옆에 것만. 저희는 일단 네, 상속세에 대한 니즈가 있는 고객들한테 상속세 신고 전후의 컨설팅을 좀 전문적으로 제공을 하는데 이제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절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절세라는 가치를 제공한다였고 그 안에서 우리의 뭔가 유니크함은 이제 진행 과정을 고객들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서비스에서 볼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한다가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션과 전략을 어떻게 쪼개졌죠? 미션은 긴장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 비전이 이렇게 한 줄로 있었는데 미션은 그 안에서 또 쪼개졌던 것 같아요.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뭐 투명하게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비전 안에서 미션이 3개인가 2개인가 3개로 나눠졌던 것 같고 또 그 하나하나의 미션에 따른 전략이 이렇게 전략 1, 전략 2, 전략 3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투명하게 공개한다라고 하면은 고객이 마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진행 상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오브젝티브는 그거에 대한 뭐 피처 단위를 정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비전, 미션, 전략이라는 단어들이 그
그 경영학에서 쓰고 있는 것과 이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쪽에서 사용되는 것들이랑 서로 계속 다 약간 용어 정리가 좀 달라서 제가 알기로는 2조에서는 본인들이 용어 정리를 다 모은 다음에 본인들만의 그 위계를 다시 정리하셨었어요. 그래서 비전은 뭐고, 미션은 뭐고, 전략은 뭐고. 물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레벨 뎁스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각 조마다 조금씩 그래서 위계가 좀 달랐고 결론적으로는 결국 이게 잘 쪼개져서 프로덕트로 내려갈 수 있게 프로젝트화 시킬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내용들을 담았죠. 이것도 얼마나 치열하게 발표하고 했는지 지금 글씨를 보시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데 진짜 엄청